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콩님께서 올려주시는 게 이게 맞아요? 스페이스X가 XAI의 인수를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라고 이제 계속 올려주시는데 요거 저도 뉴스 바로 이제 방송 중에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어질 텐데요. 저는 이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LS증권 신중호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센터장님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를 시장을 좀 봐 주실 텐데 예, 일단 밤사이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PMI가 52.6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거 잘 나온 거 이거 진짜 맞아요? 근데 뭐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신규 주문 쪽이 뭐 급등을 하다 네. 보니까 사실 신규 주문이 이제 올라간 거는 나쁘게만 볼 건 아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좋아지는 선행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규 주문이 괜찮아졌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어떤 둔화 리스크를 이를테면은 연준이 금리를 좀 당장 내려주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가 그러니까요.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좀 불식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보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 자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것 같아요. 신규 주문이 정말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냐, 아니면 약간 좀 지금 좀 소위 말해서 쟁겨놓을 수 있을 때 네. 쟁겨놔야 되는 그런 어떤 수요냐라는 의미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명목적으로는 신규 주문이 반등했다라는 거는 괜찮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또 제조업 PMI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금리 맞아요. 인하를 예.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또 그러니까 일부 할 수도 있을 뭐 지연될 거잖아요. 수밖에 없다. 그쵸? 이런 얘기들 나오고 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상반기는 이제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음. 하반기도 JP모건 같은 경우 오히려 동계열로 보고 있고 네. 저희들도 한 3분기는 돼야 뭔가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리바운드가 세게 되고 이 말 자체는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집계하는 지표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한 2% 이상을 계속. 넘나들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 2년물로 만들어온 이 팁스 BEI라는 게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달러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품 가격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나 있고 그쵸. 두 번째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방 선거가 있고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높은 수준을 올라가겠죠.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조금 더 물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사실은 연준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가 낮춰야 되는 아니면 더 올해 중하반기에 가서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상반기에는 뭐 어차피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러나 저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씩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건 하반기. 예, 일단은 지금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안 좋은 거 맞아요? 안 좋던데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실업률 자체가 네. 좀 그래도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4%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흔히 얘기하는 K자 고용.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GDP 성장은 AI발 투자가 책임지고 가고 있는데 네. 이 AI발 투자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는 거의 없다 보니까 특히나 IT 쪽에 어떤 EPS나 이런 거 계속 늘어나도 고용은 지난 3년간 한 6%에서 7%가 순 감소했더라고요. 그만큼 고용이 사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한 중하반기 됐을 때
약간의 그 계절성도 있지만 고용이 좀 더 안 좋아진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뭐 휴가 시즌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 고용의 어떤 그 노 파이어 노 하이어가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일자리가 아니고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으면 지금 일자리에 연봉을 높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인 구직 비율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낮춰서라도 다녀야죠.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나 이런 게 막 확 올라오는 건 위축되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되게 되면 기저효과든 아니면 물가 압박이 생산성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를 내릴 만한 여력은 된다. 고용 시장을 보면서. 다만 이제 물가가 좀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고용이 안 좋으면 물가가 컨트롤이 되죠. 실질 지출이 떨어지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줄어들. 네, 근데 이제 외부 변수들, 예를 들면 유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들이라든지 확장 재정 정책 때문에 단기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들만 통제가 되면 하반기에 금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캐비너 씨의 다양한 발언들 중에서 AI 산업의 발전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유발을 낮춰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캐비너 씨가 이거 미국 시장 살짝 흔들고 국내 시장 완전 멱살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제 캐비너 너무 씨요? 많이 흔들렸는데 아. 사실 그거를 다들 캐비너 씨 뭐 영향이다 뭐 이러는데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누가 오던 간에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사장님이 바뀌면 네. 구관이 명관이다 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든 뭐냐면 아. 지금 원래 했었던 그 방식대로 세상을 보거나 아침에 업무를 준비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일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과거에 보여줬던 말과 행동이 정말 그대로 갈지 아니면 지금 최근의 상황에 맞게 변화가 될지 이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이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변화를 되게 싫어해서 우리 또 3프로 TV 지금 개편해가지고 다들 변화된 거를 힘들어하세요. 아, 개편됐어요? 다들 처음에 좀 힘들어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적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더 좋을 적응의 수도 시간이 있고.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케빈 어시도 사실은 연준 의장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지명이 된 거고 물론 은행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통과되는 것도 남아 있고 네. 근데 이제 간밤에 그리고 우리가 주말 동안에 상당한 변동성에 노출됐었던 이유는 연준 의장으로서 케빈 워시가 왔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말들을 쳐다보니까 매파 중에 또 매파였는데 왜 이런 사람을 트럼프가 안 쳤지? 라는 그 뒷배경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매파라는 것도 또 일부의 분석을 보면은 선택적인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의 매파였다라고 얘기도 하던데요. 그때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때의 경제 상황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원래 네. 이제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명도 엄청난 매파였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둘기로 바뀌고 네. 이게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네. 경기가 지금 엄청 하드랜딩 리스크에 빠져 있는데 뭐 아직은 금리 내릴 때 아니야. 근데 옆에서 계속 설득의 과정을 통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케빈 어시도 사실은 17명의 FOMC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악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이 파악한 것 갖고 장악을 해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명분 아니면 금리를 동결시킬 만한 명분 하다못해 지금 대차 대조표가 쓸데없는 왜곡 효과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말은 했는데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뜯어봤더니 MBS 국채 이런 거 한꺼번에 만약에 QT를 해버리면 네. 경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만 생각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파악하고 나면 지금 당장 QT 내지는 자산을 급격하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시장은 또 환호를 하겠죠. 근데 지금 한 5월까지 몇 개월 남아 있다라는 불안감 네. 더불어서 연준의 지금 말년 병장 파월도 뭐 금리를 내릴 만한 근거를 아직 못 찾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는 이런 어떤 연준발
변동성, 불확실성 그리고 이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에 조금은 좀 뭐랄까 적응을 해야 되는 아, 그런 구간이라고 볼 이게 수 또 있는 거죠. 워낙에 미증시도 뭐 덜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고점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가 조금 시장에 안 좋은 것들이 촉발이 되면은 이게 또 크게 시장을 흔들게 하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흔들린 거는 이제 뭐 워시 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어려워 보이는데 한 소장님은 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 단기에 뭐 차트가 있나? 네, 단기에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증시 회전율인데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뭐 소위 회전율? 말해서 뭐 매매 매매. 이런 게 얼마나 그만큼 사람의 어떤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 지금 예, 거래량과 예, 증시 대기 자금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올라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기에 너무 급등 급격하게. 내지는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뒤늦게 쫓아오는 자금들 어, 그리고 그게 이제 물렸을 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다시 또 역방향으로의 레버리지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고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과열이었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약간 조금은 단기에 너무 우리 시장이 사실 1월에만 20% 이상 양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고마운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긴 한데 그 이례적이었던 사이클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죠. 예, 과거에도. 뭐 코로나 그 직후에 엄청난 상승 그리고 이제 2006년, 7년, 8년을 넘어가는 강세장 IT 버블 그래서 버블이 그래서 그때처럼 꺼질 거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주가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의 바닥은 누가 사서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바닥이 아, 오고 주가의 천정은 누가 팔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살 예, 사람이 없을 때. 엄청난 대기 매수가 더 추가로 누가 들어올 아, 수 있는 상황이 그 소위 말하는 돈이 그 말라지면. 모멘텀이 둔화되면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데 음. 들어오는 모멘텀이 피크를 치면 천장을 맞는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더 과격한 반응이었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의 기업만 합쳐도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음. 30% 후반이거든요. 아, 지금 거의 40% 육박하고 근데 있어요. 어제 좀 빠졌으면 조금 어, 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종목만 흔들려도 사실은 시장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2차 전지, 음, 화장품, 뭐 자동차, 제약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주도 업종일 때 음, 그 주도 업종이 좀 빠졌을 때 음. 그 빠짐을 버텨줬던 게 흔히 얘기하는 바보형들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어, 현대차 같은 우리의 엄청난 저평가의 대형주들이 이런 2차 전지나 내지는 제약 바이오가 흔들렸을 때 네. 상대적으로 디펜시브하게 시장을 받쳐줬었기 음.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조금 흔들려도 시장 자체가 엄청난 급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 바보형들이 아주 멋진 형으로 바뀌어갖고 음, 그 네 개 합치면 사실 40%가 넘어버리니까 네. 그 네 개의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려 버리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 차이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나중에 뭐 저기 지수가 5천 이상, 뭐 5,500, 6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이번에 모멘텀이 끝난 거냐 하면은 그 네 개 종목이 또 빠지면 네. 우리가 시장 기준으로 10에서 15%도 매번 봤었는데 만약에 이 네 개의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뭐 지수 기준으로 20%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도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단기적인 하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변동성은 앞으로 우리가 또 상수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상황인 그러겠죠. 예, 거죠. 워낙 왜냐하면 올라서. 비용이 높아져 있으니까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금리인데 네. 이게 금리가 이게 뭐랄까요?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필요할 때 어딘가에서 이제 차입을 하거나 여러 그쵸. 가지 빌려오는 값이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돈값인데 돈값이 이렇게 잘 안 내려가니까 하다못해 조금 성장을 보이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자꾸 밸류에이션을 계속
발목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사이클이 가야 이 다시 시장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상승으로의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 금리가 내려가기가 너무 뻑뻑한 상황이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다는 자체도 사실 금리가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준 것도 사실인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AI 모멘텀이나 더 추가로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더 쭉쭉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이제 빅테크 말고 다른 그쵸. 기업들도 돈을 빌려서 또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이 새로운 수요를 만든 것 같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GPU나 이런 TPU를 막 공급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은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정체돼 있고 비용에 대한 모멘텀도 정체돼 있는 구간.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리바운드 나오지만 또 뭐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내지는 어떤 뭐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또 불거졌을 때 작년에서 올해 1월에 보였던 가파른 어떤 외부의 환경을 신경 쓰지 않은 상승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변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한번 세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시장이 계속 좀 소위 말해 좋게 보면 기간 조정이고 나쁘게 보면은 수익이 잘 안 날 수 있는 장이 2, 3월에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현사장님께서는 AI 투자의 확대와 계속해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발목 잡는 요인 중에 좀 크게 차지하는 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걸로 보시는 맞아요. 거군요. 왜냐하면 뭐 그 오라클 아까 그 얘기도 네. 있던데 오라클 투자 지금 이번에 유치받기는 맞아요. 했는데 이게 보면 네. 그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그 칩 공급자로서의 모멘텀으로 막 갔었다. 네네. 이거는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저도 그 뉴스를 봐서 그려봤는데 이제는 이 생태계 금융 제공자로서의 전환을 갖고 가고 있다. 오픈 AI도 투자하려고 하고 오라클은 사실은 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오라클이 이렇게 CDS가 올라갈 때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떨어졌어요. 모습. 약간 여기 좀 팔꿈 급등하니까 내려가네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뭐 횡보. 거의 뭐 횡보잖아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수요에 어떤 마중물이라든지 파이를 키우는 애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물론 이 엔비디아가 더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본인들끼리의 어떤 그 짜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짱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한테 매출 익히고 매출 잡고 뭐 담보시키고 그거 막 수단 이런 출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이 또 표현하고. 나올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3의 FI나 SI들이 투자를 했다. 이거는 그러면 상당히 수요를 좋게 본다. 이런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중간에 걸림돌이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오라클 CDS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엔비디아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맞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그 구조적인 금리의 상황은 사실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없어서 예. 이거는 그냥 계속 올해 내내 금리가 높아진 와중에도 투자를 계속 하네. 와, 수요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구나가 증명이 돼야지만 해서 AI 쪽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올라갈 있겠네요. 텐데, 예.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런 건 있죠. 주가가 확 빠지면 네. 금리는 내려주겠죠.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상보다 주가가 이거 과도하게? 이게 왜 뭐냐면 올라갈 명분이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도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확 빠지면 연준이든 내지는 저기 트럼프든 네. 뭔가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주가가 이제 좀 버팀목이 되면 뭐 거꾸로 이제 또 물가가 낮아지는 액션들이 나와줘야. 네. 예. 근데 뭐 트럼프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그래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지명되자마자 금, 은이나 비트코인이 빠지고 이런 그쵸. 부분들은 만약에 케빈 워시가 아니고 비둘기파
울트라 비둘기를 만약에 내세웠으면 네. 연준의 독립성이 상당히 훼손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금리는 더 튀었을 거예요. 네. 예, 그럼 더 튀어서 물가가 더 조금 잡히지 않았을 거잖아요. 되게 복잡한 계산을 근데 한 거군요. 워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명목적으로는 독립성을 음. 좀 뭐랄까 나는 봐라 네.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래서 음. 조금 예, 안정되게끔. 단기는 빠지고 장기가 네. 조금 그래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 한번 봐야겠는데라는 지켜볼게. 이제 그래서 셀 아메리카가 종료되다 보니까 금은이 확 빠진 거잖아요. 종료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계속 파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달러도 좀 안정을 찾아주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준이 하는 액션이 트럼프 행정부의 액션이 아니야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나서 선을 좀 그었고 예.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고 자기는 멕시코만의 정유 시설을 가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가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란을 공격을 하는데 네. 이란의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만약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비용이 올라가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생산성 투자 못 할 거잖아요. 네. AI 투자라는 거 네. 못 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럼 그 물가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수출이 될 거예요. 그런 논리상에서 이거는 뭐 사이드 스토리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물가를 안정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워시 빅피처. 지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워시 지명에 대한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건데 부디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회로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있어요. 예. 이번 주에도 뭐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 실적 발표 있는데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난주에 워낙 좋은 기업들이나 마소, 방향성을 애플, 보여주는 메타.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은 이제 뭐랄까 소강 상태 음. 그리고 뭐 차트를 하나 네. 보여드리면 요게 뭐냐면 M7들의 캐펙스 증가율을 좀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 가이던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원래 한 요 정도였는데 이 캐펙스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게 캐펙스 하다못해 마소도 캐펙스는 늘렸거든요. 물론 수익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의 이 어떤 세일즈 전체 액과 증가율을 보여드리는데 이 캐펙스 증가율의 그 레벨 자체가 아니라 증가율의 어떤 모멘텀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판매가 증가하느냐 내려가느냐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캐펙스가 얼마나 가이던스가 높아지는지를 보는 게 1월 말이었는데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3, 4분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사실은 워낙 강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이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의 판매도 2분기가 모멘텀으로는 피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근데 2분기가 피크면 1분기에 조정이 오잖아요. 올해 2분기가 피크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캐펙스 증가율, 네. 증가율이 피크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증가율을 보여주면 봐봐요. 100%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내려왔지만 60, 70%니까 저것도 높다. 여전히 높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전기차, 화장품,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엄청나다 했을 때 화장품 증가율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증가율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아모레 퍼시픽도 주가가 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보면 우리 엔비디아 주가 조정 받았을 때도 그 매출 성장률도 그렇고 마진도 그렇고 계속 압도적인 높은 숫자인데 그게 조금, 전분기 숫자가 꺾이자 네. 주가가 엄청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죠. 외면하고 싶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2분기 다음 3, 4분기는 증가율이 내려간다. 근데 다음에 이제 그러면 27년에는 굉장히 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라든지 다른 레거시 기업들이 AI를 채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 이를테면 뭐 비용을 낮춰줘서 차입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이게 이 막대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가능하고 내년에 27년은 이 캐펙스 증가에 더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 올라만 놓고 보면 2분기가 이렇게 피크고 이게 고스란히 어떤 아이디어냐면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2분기가 피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습은 이 등락은 바뀔 수 있지만 이 모습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크일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기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감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2분기가 피크고 그다음에 그 피크가 2분기인 줄 알았는데 3분기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네. 시즌까지 봐야지. 그렇죠. 가이던스라든지 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주가 빠지면 금리라도 낮아주면 그게 이 기대 심리나 이 모양이 바뀔 만한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실적 시즌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이렇게 올라온 주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훅 빠질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갈 건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타난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럼 1분기의 변동성이 조그만한 이슈에도 되게 있을 수 심각하게 있죠. 나타날 예.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올랐을 때도 정말 큰 변동성으로 올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5,200까지 갔는데 네. 이런 데이터들이 주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5,600, 6,000 갔으면 시장이 2, 3월에 피크 치고 내려가면 거의 진짜 한 1년, 2년, 3년 동안은 우리 시장은 다시 고점을 트라이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좀 이 다행이란 말이 되게 좀 짜증 날 수도 있지만 멀리 가려면 좀 약간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구간이고 제가 멀리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멀리 가려면 좀 쉬면서 이렇게 최근에 마라톤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마라톤 어떻게 완주를 합니까? 약간 이제 페이스메이커도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구간에 좀 접어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AI 연장, 사이클의 연장의 핵심이 확산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크에 있어서의 흐름도 2분기가 아니고 뭐 3분기로 이연될 수 있고 이연될 수 아니면 있는 거잖아요. 2분기에 단기적으로 피크지만 다시. 쟤네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방향성이 26년 하반기 내지 27년에 다시 올라선다. 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예, 예. 어렵다. 그게 가장 좋았던 구간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비용 압박, 아까도 이제 음. 금리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돈을 어딘가 투자를 받거나 사용을 하거나 하기 위한 물론 빅테크 기업들 일부 중에서는 돈이 이미 많이 쌓여져 있어서 투자를 할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M7 외의 기업들도 함께 이게 확산이 이루어지려면은 비용 압박이 좀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야 워낙 현금 흐름이 왕성했기 때문에 네. 그 현금 흐름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근데 하물며 지난 연중부터는 빅테크들도 부채를 활용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자본 지출의 속도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높아져서 그래서 그 캐펙스 슬러시 OCF 비율이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70%까지 올랐거든요. 70%라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네. 영업현금 흐름의 70%는 캐펙스로 쓰고 나가고 있는 있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뎁 투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어떤 캐시 플로우를 통한 투자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릴 때 기억하게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는 안 가는데 네. 미국은 연준의 금리와 상관없이 빅테크 7개가 쫙 뽑아줬잖아요. 아, 부럽다 했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금리와 상관없이 걔네들의 현금 흐름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OCF 아까 말씀드렸던 캐펙스 비율이 70% 넘나드니까 이제는 구글도 뭐 검색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라든지 뎁 투자를 지난 중반부터 이 그 부채 활용한 자본 지출을 늘기 시작했거든요. 구글이 돈을 빌린다고요? 그 뉴스를 보면 있어요. 작년 중반에. 그래서 부채를 활용한 투자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부채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자 얘기를 내는? 드리는 거죠. 지금 빌렸다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 조금씩 빌리는 액션들이 있었다. 블랙스톤이었나? 거기서 뭐 투자를 받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굴마저 돈을 빌리는 상황이 연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돈은 많죠. 빌려서라도 많은데 지금 빨리 뭔가를 더 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 캐펙스가 많으니까 네. 최근에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배당도 사실은 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네. 캐펙스 그러니까 현금 흐름 갖고 할 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캐펙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캐펙스로만 가다 보니까 이 캐펙스가 흔들리게 되면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증시가 좀 버팀목이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할 만한 돈이 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네. 뭔가 금리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미국의 체력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네 또 예민해졌다. 밤사이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좋았어요. 예.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6% 오르는데 팔란티어가 그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최근에는 살짝 고개를 숙였거든요. 어떻게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근데 나쁘진 않아요. 좋나요? 가이던스도 분기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원래 예상이 13억인가 14억 달러인데 2분기 1억 15억 달러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이던스 좋게 줬기 때문에 AI의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뭐랄까 시장에 온기를 불어일으키는 건 맞는데 팔란티어 자체가 또 너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주가는 아니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AI와 관련된 성장이 수요가 계속 있구나라는 정도는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확인시켜 준 건 맞는데 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해 온 다른 기업들의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투자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큼 뭐 다시 기폭제가 될 만한 상황이냐라는 거는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다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거꾸로 팔란티어가 가이던스를 좋게 안 줬으면 주가가 뭐 이 수준에서 와르르 무너졌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무너지지도 않고 오르기도 애매한 상황이 유지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약간 시장이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냐 AI 수요가 어마어마해 앞으로도 좋을 거야라는 얘기를 이제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나 어닝에 대한 전망에서 하면은 주가가 거봐 AI 안 끝냈어 근데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해요. 음, 근데 시장이 시장의 반응은 좀 뭐 달라졌나요? 빠졌다가 결국은 지금 제자리잖아요. 아, 미국도 사실 제자리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뭐가 있어야 이게 다시 한번 그 박스권을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아까 내용들이 말씀하신 전제가 것처럼 돼야? 지금 캐펙스 증가율이 2분기가 모멘텀의 피크 단기로는 피크라고 봤는데 실적 시즌이 이제 3, 4개월 있으면 도래하잖아요. 네. 아니 2분기가 아니라 3분기까지 더 이어지네? 이런 이슈나 아니면 2분기 이후에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지네라는 게 있으면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다운되거나 네. 이런 금리를 낮춰줘서 이런 성장률을 동반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시켜주거나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 1월 실적 시즌의 모멘텀이 극대화된 상황이 좀 지나가서 다음 실적 시즌까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뭐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버블이 끝난 거냐 뭐 이런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이 1분기 그리고 2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이거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는 기간 좀 섣부른 조정도 것 같고. 조정이죠. 네. 미국이 10월부터 조정을 보였잖아요. 네. 기간 조정.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가 되면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뭐 좀 하락을 하면 가격 조정도 일부 이게 수반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뭐 4,500만 가도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지수 기준으로 5에서 한 7% 사이의 레인지에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4,500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상당한 대기 자금이 있어서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도 있고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고 근데 앞서서 이제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좋진 않죠. 상황이다. 네. 근데 또 고용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또 환호할 수 있죠. 조금이나마 예, 예, 기대를 예. 또 금리나 그거 봐, 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고용이 순증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음. 어떤 그 선행 지표들 보면 네. 뭐 아까 ISM 제조업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고용 쪽은 뭐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고용이 유발되려면 대형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중소형 기업들이 고용 유발 효과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쵸.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음. 지금은 그게 조금 쉽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고용이 무너지진 않지만 요새 그 노 파이어 노 하이어 채용도 안 하고 음. 또 해고도 없는 네. 그게 계속 이제 연출될 거다. 음. 연말 연초에 이제 우리정도 그렇고 미장에서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엄청난 불장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당분간은 약간 냉정을 조금 찾고 되찾고 뭐 이게 예. 다 팔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현금을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갖고 있어야 좀 음. 빠졌을 때 살 수 그쵸, 있고 그쵸. 아니면 못 올랐었던 걸로 약간 포트를 정비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급하게 따라갈 필요도 왜 없고.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지 요모조모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LS증권 리서치센터 신중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